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개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S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예전 초기 상장까지 거의 내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찾았었는데, 일단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대주주 블록딜의 공매도까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이슈를 좀 찾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사의 보호 예수 물량도 풀려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LS 엔트론에서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름은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것인데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비상전력,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울트라 커패시터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 용량은 좀 적지만 출력이 매우 크고 충 반정 시간도 상당히 짧은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클 수명도 100만 회 이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95% 이상으로 상당히 울트라 커패시터는 더 긴 사이클의 기대 수명을 요구하거나 짧게 사용하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응용총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를 이 중력 대형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울트라 커패시터의 매출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풍력 발전기, 그리고 UPS, 여기 무인 운반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 고지대,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 해상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교체를 해주지 못한다라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이클 수명이 긴 울트라 커패시터가 일반 배터리에 비해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UPS 같은 경우는 전압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상 발전기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비상 발전기인데요. 이 UPS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GV, 그러니까 무인 운반차 같은 경우 사실 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왜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물류 속도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매출처를 통해서 LS 머티리얼즈는 매출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LS 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가 기습 블록딜을 하면서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전날에 대규모 공매도도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라이언 자산 운용에서 지금 LS 머티리얼즈에 투자하면 90%는 락업이 없는 조건, 10%는 6개월 락업 조건으로 배정을 받았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90% 같은 경우는 그 상장한 이래 시초가에 매각을 했었는데 6개월 락업의 조건으로 배정을 받았던 이 주식은 이번에 청산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 50만 주 정도 돼 보이던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2대 주주 매각과 이러한 사모펀드사의 매각으로 통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모습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LS 머티리얼즈 주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때 당시와 비교를 해보자면 약 한 26%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지라인이라고 할 곳은 이 저번에 이 저가 부근에 해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저가 부근. 여기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 줄지 좀 관건인 듯 싶지만, 만약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한 이래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 16만 주 정도 지금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인 매각으로 매도가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고요.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LS 머티리얼즈는 상장한 이래 키움증권이 25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래에셋 창구에서 200만 주, 삼성 창구에서 180만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토스 증권에서 14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이 7위 해당하는 이 메릴린치에서 36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1위부터 6위까지 전부 이 국내 증권 창구이기 때문에 이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이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이 키움증권 창구, 대부분 생각하시기로는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보인다, 그러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 개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개인의 매수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개인의 매도세를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 외국계 창구에서 받아줄지 아니면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창구에서 받아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